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한 이슈를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알아보고 그 수혜주 속에서 정확하게 한 종목을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오 관련, 제약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면서 새롭게 이슈를 조금 받아주고 있는데요. 사실 2015년에는 굉장히 열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춤한 모습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에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제약바이오 진입하셔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던가 향후에 하반기에 어떻게 모멘텀이 들어올지 오늘 마켓서치에서 분석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길래 오늘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오주가 이틀 연속 부진했다라는 특징이 가장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다우 같은 경우 나스닥 전부 다 S&P도 마찬가지고 0.1%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는 거래량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달 새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제 바이오주가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역시나 금요일 날 앨런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확한 포지션에 들어가기보다는 거래량 감소하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표 발표 좀 보자라면 내구재 주문이 잘 나와줬어요. 4.2%에서 4.4%까지 증가해주는 모습. 자, 반발 매수로 인한 상승이 일부 대형 기술주에 인해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지수를 끌어가는 모습은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매업종과 바이오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소매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등락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저는 확실한 주도 세력으로 나가기보다는 지금 등락폭을 반복을 하면서 횡보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힐러리 후보가 이런 말을 했죠. 약가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약가가 조금 인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을 했는데, 자, 밀란 같은 경우가 환자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밀란이라는 기업이. 자,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권의 압력에 약가 인하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매출 포인트라던가 제약바이오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닌 것인가,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헬스케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매파매 업종 같은 경우도 제품 할인 경쟁에 따른 부진 우려, 실적 부진 우려감도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투자 의견을 상향 수식하면서 기술주가 좀 올라와주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자,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 약간이나 논쟁이 촉발시킨 제약업체 밀란 같은 경우가 한 0.7% 정도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환자 부담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장중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모습 보여주는 특징이 나왔고, 자, 우선 재차 매물이 쏟아지면서 엘러간이라든가 바이오젠, 셀젠 같은 경우는 자, 전부 다 마이너스 한 2%대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특징. 분명히 제약바이오가 오늘 저희가 이슈로 다뤄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지만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는 현재 상황은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부진과 함께 약국 체인 업체인 헬스케어주도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논란으로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자, 유나이티드 헬스라던가 CVS 헬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3.4%가 나와줬는데요. CVS 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보자라면 약국 프랜차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안에, CVS 같은 대형마트 안에 약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약가 인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CVS 헬스는 하락 포인트가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 스토어 업체인 달러 제네럴과 달러트리 같은 경우도 17%와 9%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이너스 폭이 좀 크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매출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달러스토어라는 게 우리나라로 보자라면 뭐 다이소 같은 경우가 되겠죠. 혹은 천원마트.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제품군을 덤핑 통해서 싸게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매출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 자, 그에 반해서 베스트바이라든가 전자기기 업체를 파는 회사들은 조금 비싼 상품을 파는 업체들은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미국 소매업체를 통해 좀 볼 수 있다 생각되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달러제네럴이 저소득 구매자들을 위해 할인 행사를 단행을 하면서 자, 가격이나 경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면서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타겟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 타겟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은 그냥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지만 달러스토어, 달러 제네럴이라던가 달러트리 같은 경우의 하락은 조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 칩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4% 이상.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돈의 흐름, 글로벌 스마트 머니 자체가 어떻습니까? 반도체 IT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 업종군은 계속 올라가지만 그에 반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보석업체 티파니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티파니 같은 경우는 6%가량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양극화 현상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파는 업체들 같은 경우, 보석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 완전히 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주지가 않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의료업체 게스 같은 경우도 22% 정도의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등락폭은 만들고 있지만 눈치보기 싸움으로 인한 보합세 하락이 좀 나와줬다는 게 미국 장세 특징이다라고 생각 들고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자동차와 은행주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독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0.8%,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한 0.6%,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우선 독일을 조금 보면 IF 기업환경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내려가는 모습. 사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마켓서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날은 올라가고요. 어떤 날은 내려갑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10% 이상의 등락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죠. 올라갈 때 3%, 내려갈 때 2%.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 자체가 멈춰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만 유럽의 심장은 아무래도 제조업 그중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주가 아마 조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야 유럽 같은 경우도 좀 지수가 전고 좀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일 텐데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6%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역시나 제약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약가이나 모멘텀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아스트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종목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약가이나 등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약가이나가 진행된다라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모멘텀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가이나에 관련된 모멘텀 어떻게 진행될지 마켓 서치에서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은행주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하는 모습, BBVA라던가 은행주 같은 경우는 3%, 4%가량 하락하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은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행주 같은 경우도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큰 특징은 없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준다, 움직임이 보여줍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유가 특집 알아봤지만, 달러 약세와 쿠싱 즉 원유 제거 감소 소식에 상승 포인트가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40만 8, 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다시 재차 반등 한 47달러 정도에 멈춰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재고 감소 소식이 나와주면서 당연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원유 시장에 어떤 중요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상승폭을 축소를 했는데 자, 원유 개입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의 회담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겠죠. 저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발언은 아시아 시장의 파일을 넓혀가는 거. 그러니까 조금 싼 값에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을 늘려가겠다는 전략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결국에는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의
회담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발언은 사실 조금 우려 섞인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결과 도출보다는 조금 동결이 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발언을 통해 나온 게 또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코멘트를 요새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른 시일 내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뉴욕 연은 총재라던가 혹은 계속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연은 총재들이 금리 인상 발언을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어요. 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12시 정도에 옐런 의장의 발언이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 발언을 또 할 것인가, 저는 지금 매파적 발언이 너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중립적 의견을 좀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발언을 통해서 제가 어제 위험자산군 얘기 계속해드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발언을 합니다. 오늘 주가 하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의 ETF 관련 물량들이 조금 나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자, 국내 시장 넘어가서 어떻게 흐름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13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0.64포인트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장세 같은 경우는 하락 포인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 자, 지금 투자 종합 살펴보자라면, 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도 한 600억 정도의 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관련된 긴장감 고조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 ETF 물량이 조금 출회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워낙에 빠른 기간 동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 물량 정도는 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받쳐주질 못하는 거죠. 기관이 조금 이 매도 세력을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 같은 경우도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보합세, 관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개인만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홀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수가 내려가는 모습. 자,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2천억 정도의 매독, 2,700억 정도가 지금 오전장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3천억에서 4천억까지 순매도가 나와준다라면 지수가 오늘 종가가 조금 하방 마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중요한 차트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자, 203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갔던 포인트가 2030이었는데 오늘 2030포인트가 붕괴된다라면 향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분봉으로 보자라면, 자, 오늘 개파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좀 힘있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자, 언제까지 좀 받쳐줄까? 오늘 아마 앨런 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뉴욕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조금 멈춰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특징주가 나와주고 있는지. 자, 모드 투어를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모드 투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3, 4일 연속으로 빠르게 상승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3일 연속, 자,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모두 리치 관련 IPO 관련해서 모멘텀 들어와주고 있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 자,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마켓 서치 시간에 추천드렸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방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저는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역시나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어요. 모두 리치 IPO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들어올 거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자, 원화로 관련돼서 우리가 추천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바닥을 찍어주고 반등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간다는 이 종목 지금 단기적 올라가고 있지만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소한 31,000원에서 좀 더 길게 본다라면 34,000원 정도까지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특징주까지 알아봤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쳐주는 모습 보이지만 코스닥은 속절없이 내려가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걱정이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해서 걱정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좀 이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하단 조금 내려간다라면, 678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 조금 세게 내려가면서 678포인트를
받쳐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속으로 지금 하락폭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좀 과매도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오늘 미국 시장을 보고 나서는 반등 포인트가 한번 나와줄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 투자 종합 보자라면 역시나 개인의 매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하고요, 기관 매도하는데, 매수가 개인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개인의 순 매도가 변화되는 시점이 코스닥은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보이지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자, 분봉으로 보자라면 역시나 하락 포인트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의 19일부터 반등 없이 자, 원웨이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0분봉임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세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는 지금 시장 보면 이런 모습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코스닥 쪽에 진입을 하고 계신데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지금은 개별 종목군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수익 청산을 하시고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익 난 종목들은 청산해서 현금 비중 가져가시고요. 지금 아마 이제는 680포인트부터 70포인트까지는 이제는 눌려주는 종목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단 부근 현금 마련, 지금 내려오는 자리는 이제는 시장이 조금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종목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관점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 보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돈이 들어와주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도주 관련 계속 이야기드리고 있죠. 철도주 관련이라든가 혹은 중국 관련, 박 대통령 G20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국주 관련해서도 어제 웨이포트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돈이 들어와주고 있는 마켓서치를 통해 알려드리는 돈이 들어와주는 종목군들, 뭐 철도주, 중국 관련주 혹은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게 나쁘지 않아요. 영유아 관련주도 오늘 돈이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대신에 저가 있는 종목군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네요. 엑세스 바이오의 특징주 살펴보자라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국내 판매 허가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 자, 지금 7% 정도의 상승이 나와줍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보자라면 고가권에서 조금 내려왔다가 반등, 이제는 저점에서 슬슬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와줍니다. 저는 이제는 좀 상승의 신호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저점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고, 단기적 올라간다라면 8,6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진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까지 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길게 가자라면 9,000원까지 열려있지만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8,500원, 8,6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의견 괜찮지 않나 생각 들고, 자, 오늘의 거래량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가 빠져줌에도 역시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 자, 향후에 8,100원까지 한번 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모습은 분봉상 버텨주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특징주 엑세스파이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전략까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슈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국가 차원에서 수혜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 조정을 받을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지수 지금 좀 내려가고 있지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보적 관점 유지하면서, 자, 오늘 이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신약개발 국가전략 프로젝트 바이오 부분이란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국가전략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바이오 부분에서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2015년에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표를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게 국가 프로젝트
9대 핵심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성장 동력 확보 5개 부근. 자, 경량 소재 우리가 이미 주제로 다뤄봤었죠.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건설주 모멘텀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차 핵심 부품 같은 경우도 뭐 증강현실, 저희가 이슈 시간에 다뤄봤던 업종군들이 전부 다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부분에 이렇게 보면 정밀의료 기반 구축과 바이오 신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VR 관련, 그리고 핵심 자율차 주행 관련, 스마트 시티 수출 관련 전부 다 모멘텀이 들어와줬어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면 당연히 주가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와 정밀의료. 어떻게 본다라면 사실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눌렸다가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어떤 프로젝트, 9대 프로젝트를 통한지 좀 보도록 하면, 자, 정밀의료 기반 구축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최적의 맞춤형 정밀의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신약 후보 물질 100개 이상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편하게 말해보자라면 신약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자, 우선은 바이오 정밀 의료 기술 개발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약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정밀의료 부분은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104조 원 정도면 정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 등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선점을 위해서 벌써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밀의료 같은 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정밀의료가 어떤 건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라면 유전체라든가 의료 정보 및 습관 정보를 분석을 해서 개인 맞춤형 예방 진단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말이 어렵죠?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유전체라는 게 있어요. 유전체가 어떤 걸까요? 우리의 DNA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전적으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간이 조금 안 좋으시다. 간암이 좀 유전 병력이 있다라면 DNA를 통해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확률을 보는 겁니다. 암 발생 확률이 몇 프로가 있고 몇 세까지 넘어가면 몇 프로가 증가될 것이다를 단순히 추정치가 아니라 단순히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가 아프셨기 때문에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DNA에 얼마나 리스크 요소가 있는지 유전체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유전체를 통해서 의료 정보 및 그리고 습관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자, 제가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DNA상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유전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라면 분명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정밀의료란 이렇게 정확한 확률을 통해서 습관과 이 DNA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정밀의료고요. 이걸 통해서 개인 맞춤형 진단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역시 예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리 담배 금연을 한다거나 혹은 운동을 통해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정밀의료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국가 차원에서는 3대 암인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의 이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약 1만 명의 유전체를 분석을 하고 정밀 암 진단법을 확보를 해서 2021년도부터는 3대 암을 대상으로 정밀 의료를 시범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 의료는 DNA와 그 다음에 내 습관을 통해서 진단과 예방을 한다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바이오 정보 기반의 정밀의료 기술 개발 로드맵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국가 차원에선 주도적으로 좀 투자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로드맵을 보면 조금 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의료정보 통합 시스템을 2018년까지 구축을 한다라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의료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한 수혜주가 증가한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서 실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밀의료 통합 자원을 통한 시범 공개가 진행이 되고, 자, 2021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00명 정도를 유전체 분석을 한 다음에 2021년부터는 진행이 되는데 바로 CDSS라는 정밀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2021년 그러니까 향후 한 5년 후부터는 일상생활에 확실하게 투입이 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국내
가장 리스크가 높고 환자가 많이 나오는 3대 질병, 그죠? 3대 질병을 통해서 시범 서비스 정밀의료 통합자원 전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폐암, 위암, 대장암이죠. 3대 치료가 진행되고요. 2024년까지 된다라면 한국형 CDSS를 개발합니다. 한국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거죠. 코호트 기반의 건강관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는 지금 로드맵을 거의 한 10년치 정도를 그리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10년 동안의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듣기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10년 동안 수혜가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의료 기반 서비스에 진행하는 기업군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신사업,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에 이미 모멘텀이 들어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신사업군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 지금 보면은 10만 명 유전 정보로 수집을 위해서 NGS라는 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NGS 기반의 유전자 검사 기반이 조금 신약이 되는데 사실 NGS 기법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근데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싶더라도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 내가 사실 뭐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50만 원 선뜻 내기엔 조금 비싼 가격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는 건강보험만 적용이 된다라면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이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만한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건강보험 적용 같은 경우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규제 완화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유전체 분석 산업 같은 경우도 저는 향후에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유전체 분석 사업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신생아나 영유 아이들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죠? 우리가 아기를 낳고 아기들은 어디가 아파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자, 영유 아기들이 아프다라면 차세대는 유전체 분석 칩을 이용해서 개인의 유전체를 즉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난청이라든가 바로바로 캐치하기 어려운 난청이라든가 혹은 아이가 좀 갖고 있는 병들을 빠르게 조금 검사해서 치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전체 분석을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보험에 얼마나 많이 보험에서 포함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던 게 2015년인데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갔느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 오바마 케어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일어났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어떤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험 서비스를 받게 해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바마 케어죠. 결국에는 이 보험 서비스가 얼마나 포함이 될 것인가, 조금 싼 값에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가가 유전체 관련해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는 향후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유전체 시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돈 되는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서 선점을 해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월 게놈 분석을 통해서 개인형 맞춤 의학을 통해서 2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2,200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국민 1,000만 명의 게놈 샘플을 연구용으로 수집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산업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모습, 미래 선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벌써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3andM이라던가 디코드미 그리고 네비지닉스 같은 경우도 민간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유전체 시장 전망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16년, 17년, 18년 같은 경우는 자, 155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15조 원, 17조, 19조 원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포인트가 나와줍니다. 천천히 증가가 아니라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민간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정부 규제가 풀리면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이야기는 나와주고 있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미 2008년 같은 경우는 23andMe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23andMe의 홈페이지 접속하면 나와주는 광고 커머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 DNA 유전체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일러스트 화면 중에 하나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죠. 자,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유전체를 분석을 한다라면 이게 유럽이라든가 이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유럽, 그리고 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내 DNA의 선조들이 과연 누가 있는가? 단순히 나는 백인인데 백인뿐만이 아니라 뭐 라틴 쪽도 섞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 쪽도 섞일 수가 있겠죠. 이 포인트가 뭐냐면 내 질병을 내 선조들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몸에 있는 아버지가 어디 간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선조군에서 어떤 곳에서 유전자가 왔고 얼마나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안 좋은 부분을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폐가 안 좋다라면 담배를 많이 피지 않는 거고요. 간이 안 좋다라면 일상생활에서 무리하지 않는 생활 패턴을 통해서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트윈스 랜드미 같은 경우 미국의 이런 사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에,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GDP가 증가하고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이런 건강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수요 포인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제가 이런 수혜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국내 수혜주는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유전차를 분석을 하는 수혜주 같은 경우는 마크로젠이 가장 뛰어난 업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혜주 같은 경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 같은 경우도 사실 세계 손에 꼽힐 정도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마크로젠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자, 얼마나 좀 커질지 향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설 기업의 이야기 나와주면서 정부 수혜 완화 정책이 이야기 나와주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마크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체라젠 이텍스, DNA 링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유전체 분석을 하는 수혜주 종목군에 들어갑니다.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마크로젠이라던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장을 할지 매출 포인트가 얼마나 나와줄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 저점 있을 때는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다음은 시장은 보면 중증질환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유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한 100개 정도를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 100개지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걸 포인트로 보고 있냐면 4대 중증 질환인 암, 심장, 뇌질환 및 희귀질환 4대 중증 질환 같은 경우를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분석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미래 투자 전략 및 수요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개발을 해서 산학연 컨소시엄형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 거죠.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지원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 물질이 과연 어떤 신약이 좀 개발이 될지 투자 포인트는 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요. 자, 임상제도 인정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고 혁신형 제약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이 또 들어가주고 있는 모습, 제약산업 육성펀드 및 신약 심사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제국사들은 어떻죠?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임상 1상이 통과했다 혹은 임상 2상이 통과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15%, 20% 이상씩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포인트에 띄입니다. 자, 사실 신약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호재일 수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개별 종목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모멘텀만으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바로 이 신약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모두 대박이 아닙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은 긍정적인 포인트군에 들어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세계 유일하고 폐암 관련해서 이번에 신약 개발이 됐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고 환자 수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환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신약 개발 회사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선 제가 임상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세요. 그런데 일상 이상이 통과됐다라는 뉴스만 접하지 일상이 도대체 어떤 건지 혹은 이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리면 임상 일상은 우선 안정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임상 일상입니다. 이 약이 혹시 먹고 독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먹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안정성을 첫 번째 확인하는 게 바로 임상 일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상 이상 같은 경우는 약효를 평가합니다. 과연 이 약이 약효가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약효 평가를 진행을 해요. 자, 3상은 뭘까요, 그러면? 3상은 유효성을 측정을 합니다. 자, 이게 약효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이 약효가 사람들한테 유효한가? 이게 바로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상 같은 경우는 A와 B로 나눠져요. 임상 이상의 A 같은 경우는 약효의 증거를 확보를 합니다. 증거를 확보를 하고요. 임상 이상의 B는 약효를 입증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임상 B 같은 경우는 임상 대상 환자 수가 최소한의 1000명입니다. 약효 입증을 하려면 1000명 정도 환자들한테 약을 나눠줘서 포인트를 확인을 하는 거죠. 피드백을 받고 정말 이 약이 효과가 있구나. 한두 명한테만 효과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 1000명 이상한테는 약효가 확실하게 발발이 돼야 확실하게 나와줘야 통과가 된다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사실 임상 B 같은 경우는 국내 제약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1000명 이상한테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간도 짧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약효가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특히 국내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기업의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합니다. 이 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기업군이 어떤 임상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말한 1상, 2상, 3상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은 임상 지금 B까지 그러니까 임상 2상까지 통과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확실하게 통과되지 않고 임상이 들어간 종목군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임상 3상까지 들어가서 이 효과가 적당한 효과가 있는지 혹은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천식 같은 경우는 어떻죠? 도라지 다려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하죠. 사실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는 없는 거죠. 그런 약이 나와 있지가 않는 거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 같은 경우도 어떻죠? 상황버섯 암에 좋다고 합니다. 청국장, 된장찌개 많이 먹으면 암에 좋다라고 해요. 당연히 조금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조금의 효과는 있지만 확실하게 이 약을 먹으면 조금의 효과가 아니라 확실하게 암이 개선되는가? 그런 약은 현재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구분이 있는 거죠. 바로 3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3상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린 대로 청국장이라든가 러닝을 한다면 당연히 암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미한 효과밖에 없는 거죠. 확실하게 암이 치료되는 거는 쉽지가 않은 투자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종목이 들어갈 때는 단순히 이게 좋다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확실한 효과가 있는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군은 사실 수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수혜주를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확실한 수혜가 있을 것인가 혹은 임상 1상, 2상, 3상을 확실하게 통과할 것인가 정확하게 열심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수혜주 보자라면 네이처셀, 대용제약, 대화제약, 동아ST, 메디톡스 등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임상을 통과하고 대기 중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메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상이 지금 통과됐다. 3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1상, 2상이 통과되고 3상이 들어갔다는 모멘텀으로 저점 부근에서 메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주가 포인트는 1상과 2상에서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1상, 2상 통과돼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요.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이 조금 주춤해서 올라가는 건데 메존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도 지금 저점 부근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이로메드라던가 SK케미칼 그리고 LG생명과학, 한미약품 전부 다 마찬가지죠. 특히 LG생명과학이라든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R&D에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매출에 나오는 비중 중에서도 투자 관련돼서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꾸준하게 일어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2015년에 많이 올라갔다가 멈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반등이 한번 나오죠. 저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선은 제약주 관련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유전체부터 그리고 임상 실험까지 어떤 제약회사들이 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국가 차원에서 제약 같은 경우는 100개의 신약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0개가 만들지 10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국가에서 산약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지원금을 통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자, 힐러리 후보가 약가이나 압력을 주면서 지금 투자 심리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중장기로 유지되지는 않다라고 봐요. 약가이나 모멘텀은 약가 이야기는 2014년, 15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순히 힐러리가 이야기를 해서 불거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기업의 매출 포인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들어올릴 만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수혜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이 올라갈 만한지,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혜주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그러면 어떤 종목군이 굉장히 수혜주가 많습니다.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이 되는 제약업체 그리고 유전자 분석업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어떤 종목이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선택이 됐는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마크로젠입니다.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국내 DNA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그리고 DNA 칩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명체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서 연구자한테 전해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내 DNA에 뭐 폐암 확률이 높다거나 혹은 뭐 간암 확률이 높다거나 이렇게 유전체를 분석을 하는 건데 좀 전 세계 150여 개국 혹은 18,000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5위권 수준이고요. 사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1위지만 세계 5위권이다라면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 현지 법인인 MCL의 북미 시장 성공 진입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향후에 커질 만한 업종,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레드오션이다라면 지금 약 1조 원 정도의 시장이다라면 향후에 2조 원 혹은 10조 원까지 시장에 커질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충분히 성장성을 담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차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차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모습 보자라면 제가 길게 한번 볼게요. 저는 차트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지금 모습 보자라면 어떻죠? 주가 차트가 천천히 이렇게 파동 만들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우상향을 2009년부터 해주고 있는데, 저는 주봉을 보자라면 이 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천천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주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플랫하게 눌려있는 모습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향후에 시장이 커질 수가 있고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내려갈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 6월 28일이었어요. 상승 모멘텀이 한번 들어와 주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천천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꾸준하게 국가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들어와 줍니다. 자, 사설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DNA 염기서열 관련 시설을 놓을 수가 있다. 이런 모멘텀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은 확실하게 좀 지원해주는, 받쳐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4,000원까지는 붕괴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 부분 꽤 많이 열려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기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회사다라고 나와 있죠. 국내 시장에서는 약 6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 이상의 분석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요. 자,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 매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업종포가 56 정도가 돼요.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지만 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퍼가 30 정도라 다른 종목군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자, 매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2013년에 400억, 자, 14년에 500억, 어떻게 되죠? 7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900억까지 증가를 합니다. 시장군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볼 필요가 있는데 100%가 성장을 해요. 36억, 26억, 2015년에 42억에서 16년 같은 경우는 80억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예상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출이 100%가 증가하고요. 기술적으로도 눌려있는 자리 진입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켓서치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급등주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모멘텀을 통해서 직장인 투자분들이라든가 마음 편한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찾는 거죠. 지금 자리 보자라면 35,000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차트는 급등하지 않고 눌려있는 모습 가져가는 거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음 편하게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디테일한 매수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35,100원인데요. 35,100원부터 35,000원까지 잡아볼게요. 35,100원부터 30,000원까지. 자, 오늘 시장가부터 지금 35,000원까지 충분히 매수가 진입 가능하다 생각 들고, 목표가는 4만원 잡아보겠습니다. 상단 부근으로는 충분히 4만원까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열려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손절가는 3만원 잡겠습니다. 자, 손절가 3만원 터치하지 않는 한은 충분히 1차적으로는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저는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45,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면 자,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야기해드리지만 유전차 업체가 미국 어떻죠? 2008년부터 9년부터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비싸고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DNA, 유전자 분석, 염색체 분석해서는 생소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자연스러운 서비스로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리 내 DNA 유전자 구조를 조금 분석을 해서 미리 질병을 예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국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 영업이익 예상치 같은 경우는 100%가 증가되고 있지만 18년, 19년, 20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으로의 이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유전자 관련해서 제약업체들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켓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에 가장 들어와 줄 만한 모멘텀을 분석을 해서 종목 추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